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물을 해체할 때 작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5가지만 써보는 문제입니다. 이 작업계획서는 단순히 작업 순서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체 방법과 순서를 도면으로 명확히 보여줘야 하고요. 가설설비나 방호설비, 환기설비, 그리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한 살수방화 설비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비상상황 시 어떻게 연락할지, 해체하고 남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해체 작업에 사용될 기계나 기구들은 어떤 계획으로 운용할 것인지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안전한 해체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5가지입니다. 이동식 비계는 작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비계에 오르내리는 사다리는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비계 가장 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여 추락을 막아야 하고요. 셋째,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발판 위에서 또 다른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넷째, 작업 발판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250k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는 갑자기 움직이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나 쐐기로 고정하고 가능하다면 아웃트리거 같은 보조 장치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문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성이 발견되었을 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위험 감소 대책은 특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위험한 작업 자체를 없애거나 변경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연동장치나 환기장치 설치와 같은 공학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원에서 근로자를 격리시키거나 위험 물질의 노출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작업 절차서를 정비하는 것과 같이 관리적인 대책을 세워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치 후에도 남아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 감소 방법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건설업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지도사가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경우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 높이가 50m 이하인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다음으로 굴착 공사의 경우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중 깊이가 15m 이하인 굴착 공사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위험 방지 계획이 요구되며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추락 방지 규정 중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추락 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이때 근로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동식 사다리는 제조업체가 정해놓은 최대 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다리의 허용 하중을 넘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이동식 사다리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모는 항상 착용해야 하며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함께 안전대도 반드시 착용하여 혹시 모를 추락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수치와 원칙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문제는 철골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서 철골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설계도와 공작도를 확인할 때 강풍 같은 외부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물의 특성상 바람이나 다른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은 고층이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둘째,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1대 4 이상인 구조물은 가늘고 길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단면 구조에 비해 현저하게 길이가 긴 구조물 역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둥이 타이플레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물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음 부분이 현장 용접으로만 처리된 구조물은 용접 품질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음 2번입니다. 철골 기둥을 인양할 때, 즉 들어 올릴 때 지켜야 할 사항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철골 기둥은 매우 무겁고 크기 때문에 인양 작업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첫째, 인양 작업에 필요한 와이어, 로프, 샤클, 유도 로프 등 모든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자가 기둥에 올라설 발 디딜 곳이나 손잡을 곳, 안전대, 설치 장치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기둥 위쪽 끝 볼트 구멍을 활용하여 인양용 덧댐 철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넷째, 기둥을 세울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둥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 깔판을 삽입하고 천천히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을 고정시킬 위치 바로 위에서 1단 멈춘 다음 작업자가 손을 댈 수 있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사고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호 조립 시 철골보 설치에서 지켜야 할 사항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호 설치 작업 역시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추락 위험이 큽니다. 첫째,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본체 부재나 승강용 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생명줄은 필수입니다. 둘째, 작업자는 2명씩 짝을 이루거나 한 조가 되어 기둥에 올라가야 하며 기둥 상단부와 보호 연결부 등의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브라켓볼을 조립할 때는 이음 철판 설치, 인양, 유도, 볼트 체결 순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브라켓이 없는 볼을 조립할 때도 동일한 요령으로 조립하되 이음 철판 설치 과정만 제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기 위해 보호위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고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호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미리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 공사의 첨부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음 1번은 공사 개요와 안전관리계획에 첨부해야 할 서류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공사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첫째, 공사 개요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과 주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즉 주변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체 공정표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계획서도 반드시 첨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조직표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재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등도 중요한 첨부 서류가 됩니다. 다음은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중 건축물이나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서 주요 작성 대상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작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입니다. 특히 외부 비계나 높이 3m 이상의 내부 비계가 해당됩니다. 둘째, 높이 4m를 초과하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바리가 없는 공법이나 옹벽, 벽체, 비탈면, 슬래브 등의 거푸집 작업도 포함됩니다. 셋째,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도 주요 대상입니다. 넷째, 철골 및 PC 조립 작업은 대형 구조물 작업이므로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중기 설치, 연장, 해체 작업 및 천공항타 작업 또한 위험성이 높아 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밀폐 공간 작업이나 해체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건설 공사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의 주요 작성 대상 5가지를 상부공과 하부공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건설은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부공 작업에서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이 중요합니다. 양중기 설치, 연장, 해체 작업 및 천공, 항타 작업도 필수적입니다. 교대나 교각의 기초 및 벽체 철근 조립 작업, 그리고 해상이나 하상 굴착 및 기초 작업 역시 주요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상부공 작업에서는 상부공 가설 작업이 포함되는데 압출 공법이나 캔틸레버 공법 등 다양한 특수 공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부공에서의 양중기 설치, 연장, 해체 작업과 상부 슬래브 커프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업도 중요한 계획 대상입니다. 이처럼 각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음 1번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거푸집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이나 변이, 그리고 집안 침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이나 침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견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설계 도서에 명시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물음 2번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이나 콘크리트 분배기, 펌프카 등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4가지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콘크리트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타설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대형 장비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비계의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추락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절할 때는 주변 전선에 의한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에 집안 침하나 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펌프카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굴착 공사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음 1번은 지질조사 등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사전조사 시 기준으로 하는 조사 내용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굴착 작업은 집안의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주변에 이미 절도된 경사면의 실태를 조사하여 집안의 안정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지표면과 토질에 대한 답사를 통해 토질 구성, 지층의 경사, 파세대의 분포, 그리고 지하수나 용수의 형태 등을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사운딩 조사를 통해 집안의 지지력을 파악합니다. 넷째, 시추 조사를 통해 집안 신부의 토질 상태와 지하 수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탐사, 예를 들어 탄성파 조사를 통해 지층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조사 없이는 안전한 굴착 작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음 2번은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 6가지와 내적 원인 3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토속 붕괴는 건설 현장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 유형 중 하나이며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내적 원인 3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절도사면의 토질이나 암질 자체가 약하거나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둘째, 성토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가 불균형하거나 약한 경우에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속 자체의 강도가 저하되는 경우도 내적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외적 원인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면이나 비탈면의 경사 및 기울기가 증가하면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절토나 성토 높이가 너무 높아지면 집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셋째, 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반복적인 하중 증가는 집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지표수나 지하수의 침투로 흙의 중량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지진이나 차량, 구조물의 하중 작용도 외적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가 불안정할 때도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물음 3번은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 6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토사 붕괴는 예측이 어렵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전날 비가 왔을 경우 빗물 침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빗물은 집안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둘째, 부석이나 균열이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은 균열도 붕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함수 상태, 용수 여부 및 동결 상태를 확인하여 집안의 안정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발파 작업 후에는 반드시 부석과 균열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굴착 작업 시 주변 구조물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흙막이 지모공 등의 설치 상태가 양호한지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점검 사항들을 통해 토사 붕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25년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